내가 자산을 30억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1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더 양극화 될 거기 때문에 더 핵심 지역의 똘똘한 거 한 채 가정에 더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구축 아파트인 리모델링 동부 이청동 대 신축 아파트인 옥스파크힐스 둘 중에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거든요.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면서 비슷한 고민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봤지만은 완벽하게 저의 상황과 비슷한 고민은 아직 나오지 않아 질문하는 법을 찾아가지고 고민을 적어봅니다. 현재 저희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로 만 1세 아이와 둘째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7억에서 8억대 실거래가 최근에 찍힌 경기도 구리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고요.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여 서울에 집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요.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1억, 저축이 한 500만원 정도,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경기도 구리에 보면 구축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팔았을 때 한 7억 중반 정도, 현금이 한 6천 있어서 총 8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 부채는 없고요. 대출은 만약에 사고 싶은 집이 있다면 조금 더 가용할 지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단지를 5개 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제목에서 말씀하셨던 동부 이천동 대 옥스파크일 수도 있고, 나머지 한 3개 정도를 더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포함해가지고 잘 따져보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연 같거든요. 30대 초반이고 맞벌이 부부고요. 소득이 한 1억 정도. 근데 저축은 500만 원이나 월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축액이 계속 유지가 될지는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 자녀가 이제 2명인데 한 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임신 중에 있으니까요. 소득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자금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구리 아파트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나이대가 30대 초반에 연소득이 합산으로 1억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순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자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투자를 굉장히 잘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구리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얘를 매도했을 때랑 현금을 한번 더해보면은 이제 8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는 이제 분리한다라고 하셨는데 거주하고 투자의 분리 비용까지는 적어주진 않으셨거든요. 그 목표가 내가 빨리 해가지고 이제 3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8억이 있는데 30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느냐의 질문이고, 여러 가지 단지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단지긴 한데, 동부 이천동에 보면은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리모델링으로 갈지 재건축으로 갈지는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단지를 이제 언급을 하셨고, 현재 이제 가용 자반의 갭으로 봤을 때 한 25평 정도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보면 얘 시세가 현재 16.5억 정도, 저층 빼고요. 중간층 이상 시세를 봤을 때 이 정도 하고요. 전고점이 한 19억 정도였어요. 그럼 우리가 마진이 얼마를 기대하고 사는 거냐라고 하면 한 2.5억 정도, 이게 첫 번째 선택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옥스파크힐스를 말씀하셨는데 몇 평인지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하면 좀 큰 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3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도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시세를 딱 얼마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일반적인 타입의 일반적인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18.5억 정도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최고가를 보면은 한 20.9억 정도, 한 21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 2.4억을 보고 정고점을 회복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그 정도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어차피 갭 투자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데가 올림픽 패밀리예요. 32평을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시세가 한 16.5억 정도의 현재 시세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단지가 좀 낙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비 사업의 가격의 낙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시세를 보면은 정고점이 21억이었는데 16억대 중반 후반 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차익을 보면 4.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놓은 것 중에서는 가장 크죠. 그래서 낙폭이 큰 데가 하나가 좀 걸려들었고, 네 번째 생각하셨던 데가 어디냐면 고덕이죠. 고덕 그라시움을 본 거고, 평수는 34평. 얘도 지금 최근에 실거래된 거를 보면은 한 17
17억 정도 하고요. 전고점이 한 20억이었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얼마인가요? 한 3억 정도의 기대 차익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번하고 4번은 다 그냥 아파트거든요. 물론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도 있고 현재 뭐 신축, 뭐 준신축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5번은 재개발을 말씀을 하셨어요. 재개발을 어딜 말씀하셨냐면 노량진이죠. 노량진의 1에서 3구역. 근데 여기를 잘 찾아보시면은 34평 하나 물건을 받는 거를 투자하게 되면은 목표로 하셨던 30억 달성은 안 될 것 같은데, 물건을 좀 찾아보면 1+1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4 하나랑 59 하나를 이제 더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두 채를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 시세를 보면은 한 15억대, 뭐 추분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15억 정도 매매가를 하는데, 뭐 전세가 껴있고 실투자금은 한 11억대 정도 하는 것 같고, 대출을 사용한 걸 쭉 보니까 최대한 3억까지는 생각을 한다. 3억 정도 받으면 우리가 한 8억 정도의 현재 자본에서 이제 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나열을 해보면 노량진 1구역하고 3구역, 특히 뭐 1구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84 기준에 만약에 향후에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시세가 한 25억도 넘어갈 것 같고요.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뭐 17억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두 개 싸면 얼마인가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30억이 이제 초과 달성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5번을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이제 한 채는 비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한 채는 일반 과세를 해야 될 거고, 나머지 한 채만 비과세를 받을 거고, 또 문제가 현재는 종부세가 중과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노량진이 입주할 시점에 정책이 다시 좀 강화가 돼가지고 종부세가 중과가 된다라고 하면 종부세가 막 수천 막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니까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고민이 이거예요. 이제 구리에서 나열하셨던 1번에서 5번으로 이제 갈아타기의 전략은 사실은 어딜 가도 다 성공적인 갈아타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에서 그런 조건들을 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상급지 갈아타기는 성공적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자산을 30억을 빨리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1번하고 4번의 선택지를 이렇게 가서는 30억이 되진 않아요.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30평대 뭐 34평 하나 물건을 받는 거를 사서는 사실은 우리가 30억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30억을 달성하는 선택지 중에서 노량진을 가면 되는데, 노량진 1, 3구역 중에서 우리가 1+1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시세가 나와 있으니까 15억 정도 한다. 매매가가 추분이나 이런 거는 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였나요? 여기가 이제 한 채는 나중에 일반 과세고 한 채만 비과세가 될 거잖아요. 자산이 다시 줄어드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작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못 하거든요. 나중에 뭐 이중고시가 나고 3년 동안 못 팔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종부세 중과 정책이 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가 중과를 계속 때려맞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세금적으로 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5억짜리 빌라 어떤 정비 사업을 간다라고 하면은 노량진보다 더 상급지를 갈 수도 있어요. 이제 33평 한 채를 가져간다라고 할 때도 충분히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30억 이상 될 수 있는 지역은 있잖아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어딘지 아실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를 쭉 정리해드리면은, 내가 자산을 30억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1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절세나 그리고 시장이 더 양극화될 거기 때문에 더 핵심 지역의 똘똘한 거 한 채 가정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2번의 선택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3억의 대출을 더 쓰는 것도 어렵고 정비사업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요 1번 있잖아요. 1번의 선택지 중에서 가격의 낙폭이 어디가 가장 큰가요? 지금 올림픽 패밀리잖아요. 여기를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 두 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촌동하고 옥스파클스 고민하시는 건데,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거주 편의성이 있는 데를 선택하셔도 전고점 대비 낙폭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뭐 미래가치나 이런 게 큰 차이가 날 단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목표가 이제 30억이잖아요. 30억이 목표인 건데 쭉 나열하신 걸 보면은 30억에 맞는 거는 현재는 없어요. 단 이제 노량진에 1+1 이상 가야 된다. 단 얘는 세금적인 이슈가 앞으로 반드시 터질 것 같으니 가능하면 상급지에 국평 한 채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을 사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